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송하나 김지성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와 주시는 전문가분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방송이 진행되는 단 50분 동안에만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스캔만 해주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7월의 첫날이죠.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 한번 정리도 해보고 다가올 우리 7월달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도 자세하게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랑을 해드려야겠죠. 굉장히 많은 수익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CS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밑에 S에너지, 또 현대사료, 아난티, 우리기술, 원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주요 테마들의 강한 업종의 종목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률을 봤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말 시장이 참 어려웠지 않을까요? 2,300포인트가 깨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종목까지 알차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시장의 이슈들 어떤 걸 준비했는지 첫 번째로는 6월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는 해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 포인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7월의 시작, 이번 달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두 번째 이슈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7월 달에 갈 만한 종목, 우리 믿고 보는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란톡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전략을 장중에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참여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한번 켜주시고요. 문자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만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를 약 5초 뒤에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라서 난 1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여기 네모난 QR코드 중간에 딱 보이시죠?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바로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딸랑딸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네.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느라 약간 낯선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네. 시청자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 다양한 재료들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전문가님 네. 나오셨으니까 또 인사 한마디 해주셔야죠.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7월의 1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1일 되면서 이제 여지껏 시장이 빠졌었던 전반기 시장은 있고
이제 좀 하반기 시장에 관련된 전략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7월 달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을 플레이하시는 게 좀 더 나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것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렸던 종목이라든지 지금 내 반도체 종목이 어떻게 될까? 내 지금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플레이하실 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집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렵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좀 무너졌는데 네. 전날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퍼진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좀 작용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장중 1년 10개월 만에 2,300포인트를 깼지만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2,300 위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된 것이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날에 발표되었던 2차 전지들의 낙폭이 굉장히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낙폭이 되면서 원래는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로만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을 갔었는데 2차 전지까지 전날 기준으로 많이 낙폭과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 매물 자체를 물량을 쏟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매도 주체가 과거에는 외국인이었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 물량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 비중을 좀 줄여주면서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른 7월 달이나 8월 달에 있을 옵션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네. 이걸 다시 말해가지고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방 베팅을 진행 중에서 지금 신용 물량들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도 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이 현물은 오늘 3,400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었고요. 선물 기준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이 좀 여지껏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오히려 현물에 대한 비중만 줄여주고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사는 움직임이 잡혀지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현재 환율 정도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밝은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그때는 2,40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반대 매매,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은 샀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 개인이 사면 반등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어찌 보자라면 좀 센티멘탈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센티멘탈이라면은 여러분들 투심, 그러니까 투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바닥권은 전부 다 동의하는 사실인데 오히려 바닥권을 보는 것보다는 아 이거 시장 아닌 것 같아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밑에 내려가는 하방 포지션인 숏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심적으로 잡혀지게 되면서 하방이 나오는 거다 보니 시장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지금은 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쉬운 예시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딱 작년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당시 때 연준의 파월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항상 일시적이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했던 적이 기억나실 네, 겁니다. 기억이 나요. 저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시적이다 했던 게 지금 돌아와서 1년 뒤를 딱 돌아보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시키는 거고 요거를 제가 좀 재미있는 예시로 한 개 들었던 건데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차량과 앞에 차량이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뭐 합니까? 엑셀을 좀 떼겠죠. 네. 엑셀을 떼고 그 다음에 차가 너무 가까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도 동일한 겁니다. 앞차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가 운전하는 중에서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과거부터 좀 엑셀을 떼면서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았으면 될 것을 지금 좀 중앙은행들이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렇다라는 건 시장이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앞차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겠죠. 네. 근데 속도가 저랑 다르다 보니까 저보다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제가 앞에 가는 거지만 그러면 저희가 급브레이크 밟게 되면 뭐 합니까? 나중에는 밟을 때 엑셀을 크게 밟아야겠죠.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금리를 과하게 올린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뜻인 거고, 결국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급 악셀을 밟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급 반등을 하는데, 이거 급 반등했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현재 심리 상태에서는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 없느냐? 올라가기만 하면은 지금 다시 또 내리는 포지션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략 자체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나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내려온 만큼 급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서는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매수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 픽을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수익률표 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무료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선물로 드렸던 건데요. 일단 CS 베어링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이 무려 65%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해인 같은 경우에는 20%. 지금 한 달 동안 안에 이것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PPT에 제가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추려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자릿수 수익률, 그래도 내가 한번 시장에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옆에 QR코드가 떠 있을 테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바로 스캔해 주시면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웹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 오늘 나갈 종목들의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거잖아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방에만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하나 다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분이 흐른 상태니까 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자, 그래도 이래 첫 번째 7월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약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맞습니다.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달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달에 또 다음 주까지는 시장 전략을 간단하게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7월 달이라고 하면 이제 3분기의 첫 스타트고, 네. 그다음에 어찌 보자라면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반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 동안의 연일 낙폭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좀 더 과했긴 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증시가 바닥을 쳤고요. 그러면은 바닥을 친 만큼 반등할 수 있는 계기거리가 이번 하반기 때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서도 여러분들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말이 나오고 있던 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조금 더 휴전이나 완화적인 측면 자체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략도 제가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하반기 상에서는 전반기, 상반기 때 있었던 그런 리스크들,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시장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점차 완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에서도 좀 다시 한 번 더 밝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투심 자체가 완전하게 바닥이라는 겁니다. 투심이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정리하겠다. 조금 올라왔으니까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나 그리고 채권 시장만 조금만 더 완화적으로 풀리게만 된다라면은 주식시장 바로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속에서 인버스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상방 배팅을 좀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바닥을 그럼 어디로 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 정도를 깨버렸단 말이죠. 네. 이전 시에 저점을 깨버렸는데, 우리가 좀 더 분봉 차트로 좀 더 봤었을 때는 저점을 깨버린 다음에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밑바닥까지는 하랬을 때 저점을 깬 상태에서부터는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겠는데 그 구간이 좀 지지되는 구간일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좀 2,300포인트라는 것을 좀 지키려는 움직임이 좀 강세로 보여지는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전일 기준으로 2차 전지가 낙폭이 안 됐더라면 사실상 저점을 깰 가능성 없었지만 네. 2차 전지 낙폭과대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종목으로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2등 주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과도하게 오늘도 3% 정도, 3.9% 정도 낙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주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네. 시장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이나 이전치처럼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돈을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런 말도 음. 있었잖아요. 개인들은 전부 다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기준에서 뭐 건설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섹터 아니면 뭐 바이오 섹터 네. 이런 개별적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익률이 지수랑은 좀 정반대 형식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요, 네. 뭔가 어떤 업종이 좀 강하게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7월 달에 좀 강한 업종이 좀 돌아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아, 계속적으로 무조건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인가요? 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경우에 유럽에 흘러갔었던 것들을 많이 파이프라인 차단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겨울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러시아에게 볼모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시프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중해성 기후를 안착하고 있는 태양열이랑 풍력 에너지가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풍력과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원전 쪽으로 좀 주되게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신재생과 태양열 관련돼 가지고도 투자 자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네. 근데 확실히 우리가 미스터 신재생이라고 불릴만 네. 하긴 했었잖아요. 네. 미리 언제부터였죠? 2월달, 그쵸, 3월달부터도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네. 신재생 에너지 밀고 나서 4월부터 바로바로 수익을 보여주더니 그때 맞습니다. 이후로 정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은 네. 몇 번 진입을 했고 네. 이미 수익률도 솔직히 다 합산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걸로도 상도 타고 맞아요. 네, 수익률 1등도 CS베어링도 이제 보게 하셨잖아요. 되면은 네. 마찬가지로 65% 정도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제 저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 보게 된다라면은 CS베어링, S에너지, 그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대부분 해인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대부분 다 태양열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나왔거든요. 네. 요럴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혹시 오늘 히든 종목이 여기 관련된 걸까요? 아, 당연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7월 달에 종목에 대한 수익을 안겨드리려면은 제가 강조드리는 업종에서 주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 하면 굉장히 뭐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태양광 풍력일 텐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뭐를 더 선호하세요? 사실 저는 좀 개별적으로는 봤을 네. 때는 태양열 쪽이 조금 더 태양열 좋다라고 쪽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태양열과 풍력 같은 경우 풍력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상에서 우리나라랑 이제 영국에 있는 북해 관련된 그런 북유럽 쪽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이 낮고 네.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넓은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온도도 올바르게 있다 보니까 태양열 전지판을 깔기는 아주 적합한 자리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양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열 관련된 종목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사실 한계가 있고 네. 제가 오늘 디톡스탑 방송 이후에 따로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해서 좀 마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몇 개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을 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드릴까 말까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원전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고 네. 요거 관련돼서 조금 좀 저만의 히든 종목이랄까? 이제 요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들으신 다음에 그 논리를 토대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방송상에서 짧은 방송 시간 상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상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10시에 따로 공개 방송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과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 드리는 종목은요, 태양열 관련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도 좀 설명할 게 더 많기 때문에 밤 10시에 노란톡 계신 분들은 따로 원전 관련 종목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총 2가지 종목인데요. 지금 내 계좌에 모든 게 마이너스다, 플러스인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 태양열 관련된 거 그리고 원전 관련된 거 딱 2가지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도록 웹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2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링크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봤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또 6월 달에 있었던 테마들도 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업종들도 많았는데 신규 상장 종목으로도 수익을 봤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나 또 6월 달 보면 신규 상장이 의외로 잘 올랐었어요. 네. 또 우리 수익률에서도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약간 생각을 했더니 네. 매수가가 한 14,450원, 매도가는 네. 16,500원으로 좀 짧게 수익을 보긴 했지만 네.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신규 상장을 들어가지? 네. 그렇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상장에 좀 상승률이 나왔던 것만큼 7월 달에도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신재생이래. 그 신규 신규 상장? 상장. 좀 네. 헷갈리네요. 같은 신시다 보니까. 네. 자, 신규 상장 관련돼서 예전에 디톡스타 방송에서 제가 지송 앵커님한테 말했을 때 네. 신규 상장 종목도 테마를 이룰 수 있나요?라고 네. 저한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이 테마를 이루려면 제가 조건부가 딱 2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 플레이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뭐 신라섬유라든지 네. 뭐 이런 뭐 종목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종목 대부분 다 품절주라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테마를 이뤘던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쓰고 네. 품절주라고 읽습니다. 품절주라는 게 무슨 자, 말일까요? 품절주라는 거는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적은 지분율 자체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시가총액 1,000억 정도 자리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7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네.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300억 정도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위로 아래로 올리기에는 되게 쉽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왜 신규 상장 종목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치냐면은 과거 2021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공모가가 보통 뭐 따더블 이상 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보게 된다라면은 신규 자체 투자 자체가 IP 시장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 자체도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 버블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식 자체를 띠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청담 글로벌 차트를 잠깐 봤더니요. 네. 우리가 딱 매수 들어갔는데 뭐 그 다음부터 쭉쭉쭉 매도한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네.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와 있는 차트가 없다 보니까 좀 차트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네. 상장 종목을 공략하지만 음. 오랫동안 끌고 가기보다는 결국에는 폭탄 넘기식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도 매매 난이도를 봤었을 때 높은 난이도인데 내가 풀 수가 없다라면은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풀 수 있는 시장이 공략이 가능한 시장이다라면 진입하셔도 되는데 네. 그 관련된 코티 사항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관련돼서 수익 자체가 나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상장에 대한 좀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요. 네. 또 이전에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같은 네. 그런 업종들도 강하긴 했었거든요. 네. 좀 오른다면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의 악재가 언제 터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가 주로 이루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약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반면 네. 2차 전지만 주로적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인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됐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렇게 박스권 형식으로 1년 내내 지금 뭐 6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권 형식으로 기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안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2차 전지가 빠졌더라면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도 봤을 때도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을 텐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첨보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 작년 6월 달부터 지수가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좀 올라갔습니다. 우상향인데 최근 들어서 약세가 되었던 것은 이전치의 반도체가 받았던 그런 데미지들을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받다 보니까 네. 급락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죠. 세게. 네. 그렇다 보면은 2차 전지가 만약에 과도하게 낙폭이 된다. 반도체 섹터도 과도하게 낙폭이 된다라면은 그 정도로 반발할 수 있는 급 엑셀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발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언제 공략을 할까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에서 했던 리스크들이 해소가 될 때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네. 그러면 일단 뭐 2차 전지 앞으로 뭐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조금 더 노려보는 게 나은 방법일까요? 결국에는 급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해주지만 네.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라는 걸 장애물 앞에 두고 둔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또 이 친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엑셀을 밟았다가 이런 형식으로 반복되게 되는데 다시 또 엑셀을 강하게 밟게 되면은 이 친구가 거래가 가까워질 테고 그럼 다시 또 브레이크를 밟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하는 건데 지금 속도 조절 첫 번째 단계다 보니까 엑셀을 강하게 밟을 것이며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반등도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점으로 갈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는 것이 모든 증시 상황에서 악재 중에서 제일 최고봉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플레이하면 되는데 지금 전날 발표됐던 지표들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지표들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미국에 발표했던 뭐 PC 지표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들이나 아니면 뭐 경기 고용 관련된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말했던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경기 침체라는 거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멀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센티멘털, 시장들의 투심 자체만 해소가 된다라면은 일단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저점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선물과 옵션 시장부터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현물 시장이 움직이고 그리고 원화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스타트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매수 못 잡습니다. 네. 항상 올라가게 되면은 공포에 젖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던지게 됩니다. 네, 다 팔아야죠. 이런 것들만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엑셀을 밟았을 때 어디까지 가요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달 뒤, 두 달 뒤에 하실 텐데 그 질문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에 상방 가이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나오게 된 가이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 언제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노란 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그랬던 논리들이나 매크로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제포 전문가님의 이 발빠른 인사이트 능력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휘청휘청 하시겠죠.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를 생각해 본다면 급락이 나왔던 시장에서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치거나 시장을 떠나겠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할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은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확한 간파력으로 수익을 좀 점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제포 전문가님이신데 우리 그 제포 전문가님의 그 네.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그 뭐였죠? 뭐라고요? 제프는 수익은 점프, 네. 수익은 점프, 네, 주식은 수익은
점프. 주식 ETF 때문에. 맞습니다. 자, 네. 수익을 점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여러분들 계좌도 좀 빨간색으로 인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고요. 받는 사람에서 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네.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 하나 나갈 거고 원전 관련해서도 종목 하나 이제 방송 끝나고 알려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전 관련해서도 수익을 많이 냈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3월 달에 원전 관련돼서도 제가 종목상으로는 뭐 네. 일진파워라든지 일진파 우리기술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기술이라든지 네. 대부분의 종목들을 많이 이제 원전주도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이드 잡아드렸을 때 지금도 괜찮다. 네. 다음 주도 괜찮다. 그때도 잡아라. 지금 마지막이다. 네.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상승 출발 자체가 한번 고삐 풀리게 되면은 네. 쫙쫙쫙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딱 저번 달이나 한 4월 달, 3월 달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와이어블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은 네. 사실 PD님도 그렇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너무 말씀하시라고 자주 가져왔으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고 여러분들도 제 발을 따라드렸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종목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바닥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들어갈 건지 신재생 업종을 들어갈 건지 그 업종 중에서도 태양열 들어갈지 풍력 들어갈지 원전 들어갈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상에서 어떤 게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 오늘 사실 수익률 리뷰를 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무상증자 권리라.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노란톡에서 질문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아, 맞습니다. 네, 이거 잠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매수가 보시면 지금 15,700원 적혀 있는데 밑에 7,850원이라는 것도 적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매도가가 13,000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리송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또 수익률은 65%고 네. 여기에 대한 주린이 분들을 위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 무상증자를 받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자라면 처음에 2배수로 받는 거다 보니 마이너스 50%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네. 무상증자 물량은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0원으로 시작됐던 거고 매도가를 설정하게 되면 그거대로 차익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CS 베어링을 공략했던 시점 자체가 여기 라인이었고 네. 이쪽 라인이었습니다. 이쪽 라인이었고 이쪽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5월 달에 현재 매도 시점 자체는 13,000원 근처다 보니까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3,000원 그쪽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에서의 고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장중에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이전치에서 상한가를 한번 말아 올렸었는데 네. 그 다음날 기준으로 시가를 좀 갭을 크게 띄웠더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그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테마주 자체가 좀 많이 낙폭과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노란톡방에서 CS 배열이라는 종목 자체를 좀 더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무상증자 들어오거나 나중에 좀 더 과대 낙폭이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노려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두 개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좀 마이너스가 50%였긴 하지만 나중에 들어올 종목 수익률까지 합하면 65%가 되는 거였군요. 제가 네. 톡방을 봤더니 네.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냥 네.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S에너지도 상승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우리 수익률은 한 16% 정도 됐었습니다. 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그리고 매도가는 5,500원에서 굉장히 알맞게 수익 청산하고 딱 나왔는데 네. 이 S에너지도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지금 태양열 종목 중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종목이 바로 S에너지였습니다. 제가 공략했던 시점 자체는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공략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도 제가 목표가를 5,500원을 잡았습니다. 5,500원 잡았던 이유는 뭐 제가 정거장 매매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정거장 매매가 어떤 형식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결국에는 정거장 매매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다음날 기준 상한가를 다 먹진 못했지만 네. 목표가 기준으로 5,500원 잡았을 때도 수익률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맞네요. 그렇다 보니까 며칠 뒤에 되다 보니까 이런 스윙적인 전략 자체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매크로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크로 지식을 당장에 뭐 어떻게 능력치를 올리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노란톡방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분들은 도움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장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CS형 베어링과 S에너지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제 시간이 네.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종목을 줄까 말까 좀 망설이셨는데 네.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내가 맞습니다. 정말 괜찮은 종목 하나 건지고 싶거든요. 네. 자, 종목 아까 태양열 관련된 거 좀 유심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에 대한 힌트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태양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잘 간 친구들도 있지만 빠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빠진 친구들. 빠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빠진 친구들, 특히나 제가 뭐 잠깐 아까 전에 너무 이렇게 하면 공격적인 힌트를 드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전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아, 우리 수익률표상에 있는. 그쵸. 네. 공략했던 종목인데 그 종목 자체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다 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재공략이 가능한 시점이고, 그 매수가 근처 내에서 보게 된다면은 손절가도 굉장히 짧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위로 볼 수 있는 익절가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에 대한 시장 자체 섹터가 결국에는 갈 수 있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한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략 종목 같은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충분히 힌트를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좀 상승분 나왔던 것에 비해서 좀 낙폭이 나온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온 걸까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기준치로 보게 된다라면은 한 30% 정도? 30%? 네, 거의 한가 정도 한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종목이 30% 낙폭이 나왔다. 이런 매수 가능한 타이밍일까요? 사실 보통 이게 좀 경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보통 주도주 테마 자체는 고점 대비 한 1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도주가 아닌 이제 뭐 네. 2등주나 3등주의 테마주 자체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하한가를 맞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핫다라는 그 아. 하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한가 심리가 갔을 때 있네요. 상따 기준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은 여러분도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 때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의 조정 자체가 얼마 정도 갈 것이냐가 지금 시장에서 주된 관점인데, 특정적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장 레벨 자체가 지금이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모아가는 개념으로다가 앞으로의 신재생 테마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기는 좀 더 이런 종목들이 관련돼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에서도 힌트를 또 얻었습니다. 태양열 관련인데 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등주, 3등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열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주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네, 요 정도 힌트 얻어봤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종목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태양열 관련된 거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낙폭이 나온 상태입니다. 매수가 부근이 지금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에 올라갔을 때도 이 부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옆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체크해주시고요.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명 한번 맞춰주시는 분들은요. 좀 뭐 맞췄다면 우리 예전에 하던 그 딩동댕 한번 외쳐도 될까요? 네, 그럼 뭐 딩동댕으로 제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란독방 자세히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이 좀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SDN 아닌가요 했는데 SDN은 아니죠. 그렇죠, 땡이겠죠? 네. 네. 여러분들 SDN은 잘 아는 우리 그 태양열의 대장주였지 네. 않습니까? 대장주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주, 3등주 가운데서 지금 HTS 열심히 켜보시고 좀 과대 낙폭 좀 한 30%까지 나온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고 보는 제프픽 종목은 그러면 오늘 알려주시는 거는 요거 네. 하나뿐이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한번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요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SD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열의 대장주라고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 테마주를 공략했던 분들이면 아실 수 있는데 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처음에는 흥구석유가 대장이었다가 네. 중앙이너비스가 대장을 꾀했다가 한국석유가 대장을 꾀했다가 맞아요. 돌려 합니다. 언제 돌려 하냐면은 첫 번째 때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온 다음에 2차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대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SDN이 태양열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재료나 어떤 상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공략 종목은 뭐겠습니까? 대장이 될 수 있으면 왕이 될 상이. 내가 왕이 될 그쵸, 왕이 될 상인가. 상인가.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알겠습니다. 좀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등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종목이 순환적으로 대장주를 하다 보니까요. 이 종목 역시 대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SDN은 아니고요. 조금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도 이제 방송 끝나고 네. 10시에 공개 방송을 또 따로 진행을 맞습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길래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지. 네, 사실 7월 달 기준으로 제가 시장 관련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방송상에서 말하기에는 좀 간략하게만 말하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섹터 같은 경우인 거죠.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 각종 섹터별로는 어떻게 될지는 방송에서 말하려면은 3시간 잡으면 돼요. 3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상 안 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7월 달의 전략 자체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를 주류로 가져가시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건들지 마시고 현재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먼저 꾀한 다음에 네.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수가 반등을 쳤을 때 그 종목 비중으로 조금씩 전략을 꾀하자. 요게 제가 여러분들의 7월달 전략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만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뜬금없이 제가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뭘 믿고 그럴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구체적인 논리나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따로 저랑 소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좀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작은 악마님께서 S에너지 네. 물음표라고 해주셨는데 S에너지 요거 수익률표 상에서도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혹시 어떨까요? 저도 물음표를 드리겠습니다. 물음표요?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네, 사실 뭐 공략 가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뭐예요? 왜 이렇게 어물쩍하게 장난이고. 대답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S에너지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정답 맞습니다. 뭐 네. 딩동댕 하겠습니다. 딩동댕 하고요. 장난 철별냈는데 네. 장난 자체가 잘 안 먹히네요. 네. 그래서 S에너지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처에 매수를 드렸던 매수가까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재공략이 가능한 시기인 거고 이전치에 있었던 박스권 중심적으로 더 하방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기준으로 30% 이상을 지금 빠지지 않는 거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공략하기가 좋고 그 이후로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S에너지였습니다. 맞춰주신 작은 악마님 박수를 쳐드릴게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이 S에너지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실 겁니다. 자,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이러다가 못 파시는 경우 더 많고요. 손실 나는 경우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쉽겠죠. 그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QR코드 통해서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지금 7분 남았는데 이 7분 뒤에 끝나고 밤 10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나간 신재생 태양열 말고도 원전 관련된 종목, 지금 품에 아껴두고 있었던 그 종목도 오픈하신다고 하니까요. 2개 종목 선물을 받아보시려면 빨리빨리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것도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좀 나왔었는데 상승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률까지 두둑하게 한번 챙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6월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6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좀 공포가 아닌 장이었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톡스타 방송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투심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폭락장이고 그거는 이제 이전치와 다른 많은 개인들이 좀 고통받는 시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점에 대해서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그리고 낙관론자는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구장창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08년도, 09년도 때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제 빅쇼트를 맞췄던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빅롱을 외치고 있어요. 누구보다 시장이 상승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급브레이크가 너무 진행된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도 생각했었을 때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든지 지금 시장 상황의 개선 자체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여건 자체가 많이 풀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6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6월달 시장은 그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포 자체가 많이 느꼈다 보니까 지금 이전치에 있었던 작년도 1월달, 그렇죠. 2020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가 코스피 빠졌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기준으로 14%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게 더 빠졌다 보니까 지금 오늘 빠졌던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초에 월 초에 저점을 더 갱신하면서 빠져야지 지금 이 빠진 상태를 계기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올라가주게 됐었을 때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올라왔을 때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잡지 않고 레버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미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더 아쉬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시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지표상의 흐름 자체는 지금 좀 좋게 나왔다. 라는 건데 7월 달까지 이어지고 7월 27일 날 했을 FOMC에서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앙은행들이 말해준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좀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게 3분기까지 수익 벌 건 다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7, 8월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항상 코스피 시장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타버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고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3분기 때 많이 주로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공략했었던 시절 자체가 7월달, 8월달, 9월달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들을 그 전부터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도 7, 8, 9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강조 드렸던 거는 순전히 제 경험적인 거지만 그 경험적인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고 주목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요. 맞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메타버스로 이 팍스경제 TV 아이돌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의 그 흥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사실 저도 주말간에 저번 주 주말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주변 지인분들이 대부분 다 원래는 작년도 그리고 이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됐던 장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항상 색깔 자체가 매우 좋을 수밖에 없을 맨날 좋을 수는 없을 거고 맨날 슬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봤을 때 전부 다 힘든 소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과매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과매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언제 어떤 섹터를 간갈 섹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갈 섹터를 부르적으로 잡은 상태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빠지더라도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안전한 포트폴리오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매크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계좌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드렸던 이유도 결국에는 유럽 관련돼 가지고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을 더 촉진적으로 강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관련 자체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도 있었던 나토 회의도 보게 된다라면은 7월 달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서도 EU 정상회담이나 나토 회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나오게 된 이야기들로 가지고 시장이 테마를 타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고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주린이 분들은요, 전부 다 내가 이전에 했던 거 주식이 아니었구나라고 여실히 느끼실 수 있는 장이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어려운 장일수록 수익 내는 전문가분이 제프 전문가님이시고요. 팍스경제TV에서 수익률 1등, 월간 1등까지 차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믿고 따라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QR코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입력 후에 전송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